나중에 노트를 거둘 거예요. 누가 기록을 잘했는지 볼 겁니다. 꼼꼼하게 잘 적어주세요. 다 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태인이 1번 읽고 답을 얘기해 주실까요? 무엇이 따를까요? 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자, 무엇이 따르는 거죠? 책임. 자, 여러분, 반려동물,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 기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른다는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은 우리 한별이가 한번 읽고 얘기해 주세요. 진이가 금붕어를 기르기 위해 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금붕어한테 밥 주기, 어항 청소하기. 와우,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네, 맞았습니다. 그 책임은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어항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3번은 우리 다혜. 네, 읽고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일을 말씀했죠? 맞아요. 잘했죠?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잘했을 때 박수를 쳐줘야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자,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황금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4번 우리 민우. 좋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책임이란 뭐예요? 자신이 꼭 해야 될 일.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파워포인트가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보면서 잘 말씀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앞에 봐주시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이야기할 사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책임감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보고 이보시오, 동제공.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영내엔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열흘 사이에 군형을 이탈한 자가 50이 넘은. 내 오늘은 기어이 좀 들어야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딴 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순신 장군이 고문에서 큰 몸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일본 해군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본 해군은 300척이 넘는 배를 가지고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다 모아서 얻은 배는 겨우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조선의 해군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 해군의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일본 해군의 침략을 막아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해군은 군인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서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7개 시작. 자, 책임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감은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려는 마음이 그것이 책임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자신의 책임,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 것을 막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보시오, 동제공.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영내엔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열흘 사이에 군형을 이탈한 자가 50이 넘은.
그래요. 네, 오늘은 기어이 좀 들어야겠습니다. 200척이 넘는 적들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인데 통제공께서 대체 어디서 어떤 방지를 구사하시려고 하시오? 어디 젊은 장수들한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 싸움 승산이 있어? 있어! 총알을 아끼지 마시오, 총알을! 통장을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해주시오려. 솔직히 부실한 척, 구선한 척 말고 달리 보관이 있으니까. 그 통제분께 말. 자, 지금 부하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전투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하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 당신의 쓸데없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예, 표기? 자, 표기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든 일본군을 막겠다는 그 책임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거를 엄마하고 얘기해 보세요. 엄마도 한번 아이들한테 엄마도 이거 할 일이 뭔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 또 엄마 내가 내 할 뭐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를 잘 해놔야 나중에 미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할 일은 무엇인데 그거를 내가 잘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봤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할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이순신 장군이 할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순신 장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감기 걸렸어요? 독감? 그렇죠. 매우 심각한, 아주 심한 고문을 아까 받는 거 봤죠?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이순신 장군이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 책임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아프다고 책임을 미루는 사람. 2번 시작. 아파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자, 엄마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엄마와 아빠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는 나는 2번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너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기가 싫어. 못할 것 같아. 그때마다 사람마다 변명을 다르게 됩니다. 자, 나는 어떤 변명을 주로 많이 되는지
엄마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 얘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듣지는 않을까 속삭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또 어떤 것이 이순신 장군이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신 할머니 위패조차 제대로 안치하지 못해 저를 그저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군사들을 육군에 넘기시고 병환이 깊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십시오. 병환이 깊어서 할 수 없다. 네가 상감에 대한 원한이 깊구나.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시다 하십니까? 자, 왜 임금한테 원한이 있죠?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본의 수군을 격퇴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임금이 이순신 장군이 왕위를 노리고 뭔가 역적을 꾀하는 역적이다라고 몰아서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상을 주지 못할 만큼 잡아다가 고문하고 옥에 가뒀죠. 거기에 대한 아들이 배신감에 아빠한테 뭐하러 그 임금이 뭐가 좋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다 죽고 12천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는데. 자, 좋습니다. 자, 아들이 아들이 내세운 이유, 왜 이순신 장군이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건강.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너무 힘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라. 두 번째, 임금에 대한 배신감. 임금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안 좋게 했는데 뭐하러 그 임금한테 충성한다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12쪽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이런 이유로 아버지한테 그만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시작. 왠지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아파서가 아니라 왠지 아플 것 같아 느낌에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뭔가 하기 싫으면 다 아프대요. 선생님 보면 참 우리나라 병원은 정말 노다집니다. 두 번째, 엄마 아빠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자기가 뭐 옛날에 뭐 했는데 안에 삐져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세 번째, 뭐 숙제해오라고 그러면 제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변명을 정말 많이 내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순신 장군과 여러분들의 이유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좀 달라야죠. 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타협이 없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다 기성 쪽 망군들에게 잡혔습니다. 실전장에서 6년 동안을 같이 한 동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말할 때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버버버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제 손으로 그들의 수급들을 묶고 왔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제 차례가 씁니다. 이제 속절없이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자, 이 친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군대를 벗어나 탈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할 말 다 했느냐? 분열은 지엄한 것이다. 자, 지금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자신의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자,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 멋진 멘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직 12척의 배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께 들이닥칠까? 실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생각의 전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12척 밖에 없다. 안 된다. 12척 밖에 없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어요? 아직 12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전환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맡은 일은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엄마, 제가 맡은 일은 제가 끝까지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진정으로 책임감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부하들을 모아놓고 죽을 각오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러서지 않는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보여줍니다. 영상을 함께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돌성과 황공화는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하라! 웃지 않고 뭐하느냐? 부하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자, 보시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집까지 불태워버리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했던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러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할 일을 하려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군을 지휘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 사전에 중간에 포기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제가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할아버지, 그 큰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건우마마, 무엇 뜻이면 저럴까? 이제 다 끝났어요. 선생님 바쁘다. 자, 어때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의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노예로서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책임감, 자신의 일을 내가 이 한 몸 죽더라도 이 몸을 불살러 이 나라를 지키겠다,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기적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이순신 장군을 압니다. 유명합니다. 전 세계 독일의 유명한 해군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하기 싫다고 때려칩니까? 어른과 아이가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어른들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희망 영희학교의 모든 친구들은 이제부터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책임감은 자기 할 일을 끝까지 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책임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 얘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 미션을 준다고 했죠? 자, 미션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나눠주세요. 전달해주세요. 자, 책임감의 영웅 이순신. 자, 오늘의 미션 다 받으셨나요?